We do have some breaking news just coming in from the Supreme Court. I want to get straight over to CNN's Caitlin Polans, who's pulling together the details from us. And this has to do with President Trump's moves to freeze foreign aid. Caitlin, what's happened? 특정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패턴은 공식적인 규칙 변경 없이도 눈에 띄게 변화한다. 11월 27일 오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행정회의 중 초기에 예정되지 않은 결정이 기술적 검토 진행을 중단시키고 법무부 및 연방선거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전 예고 없이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미국 법전 제42편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드물게 적용되는 법적 절차의 즉각적 발동을 명령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정치위원회 관련 단체들의 금융거래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잠정 동결하라는 법원 명령이 발부된 것이었다. 이는 유죄 판결이 아닌 절차 초기 단계에서 자발적 협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제도적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예방적 조치로 해석됐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일에 그치지 않았다. 배후 소식에 따르면 하원감독위원회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보좌관들은 일부 의원들이 가속화된 절차적 활성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시점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제도적 신호 보내기 시도로 해석되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몇 달간 사법부가 회계 및 선거 규정 준수에 체계적으로 저항하는 구조에 대해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판결문 본문에 회계적 근거의 고의적 은폐와 형식적 수혜자와 운영적 수혜자 간의 불일치와 같은 용어가 포함된 사실은 이 사건을 기술적 영역에서 정치 제도적 논쟁의 중심부로 옮기는 데 기여했다. 비공식 발언에서 공공청년부 소속 연방검사 중 한 명은 이 결정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확인되기 전, 즉 사전 책임 추궁 측면에서 이정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만장일치가 아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이 광범위한 방어 절차 이전에 조치를 취하는데 역사적으로 신중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건이 특이한 점은 바로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한 일련의 증거들이다. 현재까지 공식 기소는 없었지만 법원 명령은 관련 구조들이 법적 재정적 기능을 중복하여 운영함으로써 선거 관련 자금의 직접적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한다. 2차 재단을 통한 은닉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규제기관의 우려를 높였고 연방 자금 이체를 감독하는 주 단위 기관들의 자동 개입을 촉발했다. 법원이 채택한 절차적 속도 또한 일반적인 기준과 달랐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결정은 기술적 청문회와 재정중재회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판사는 위원회 재정관리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으려는 시도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는 농어를 바탕으로 이 단계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명령문에서 정보 요청이 전술적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답변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법조계에서 간과되지 않은 제도적 판단 요소를 추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특히 중간 법적 구조를 통한 간접적 방해의 증거가 있을 경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 동결 명령은 최소 3개 주에 등록된 계좌를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원래 자선 모금 수단으로 설립된 재단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재단은 공개 기록 없이 선거운동 공급업체에 자금을 중개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재검토 대상이지만
공공감사 무결성 원칙에 근거해 금융기관에 통보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부 장관은 소송에 사전 등재되지 않은 은행을 포함해 즉각적인 예방적 경고를 발령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제도적 역학관계 관측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결정 범위 확대는 비공개 정보가 구조적 위험 인식을 높였음을 시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측 변호인은 결정 몇 시간 후 소명권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명령 정지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건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핵심 농어는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문서적 근거를 제시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결정을 유지하며 이 조치가 선거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의 공공이익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접할수록 비록 간접적이긴 해도 정당 자율성과 제도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형성하는 결정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을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즉각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고립된 방식으로 운영되던 공공통제 시스템에 서로 다른 수준들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결 명령이 내려진 이후 연방선거위원회 산하 부서들은 상호 연결된 자금 모금 구조와 연계된 선거 운동이 제출한 재무 보고서를 확대된 기준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세청과 법무부 금융범죄과 간의 교차 검증 프로토콜 재가동과 시기를 같이 했는데 이는 세금 회피와 선거 목적의 유용 위험이 동시에 감지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되었으나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메커니즘이다. 이 두 기관의 공동 가동은 제도적 위험 평가가 즉각적인 분쟁 영역을 넘어 체계적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 시점부터 다른 기관들, 특히 주로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관여하기 시작했다. 상원에 소속된 정부 청렴사무소는 주요 주의 선거 운동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고용된 민간 기업들이 작성한 내부 감사 보고서 접근을 요청했다. 전문 매체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연방 판사가 결정한 동결 조치를 촉발한 관행이 회계 불투명성에 더 광범위한 패턴을 재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청은 한편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위장하는 데 활용되었을 수 있는 디지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사이버 분석팀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특정 관행들이 수년간 정규 감독 구조의 감시를 피해왔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감사원 컨트롤라도리아 게랄다 우니오의 개입은 사건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해당 기관 기술진은 자금 이체 구조에 활용된 특정 재단들이 미국 영토 외부에 소재한 기업들과 자문 성격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해당 관할권들은 세금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거래가 반드시 불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회계 문서에 이러한 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원칙 준수 정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공화당 선거준수사무국은 내부 메모를 발송해 주 당국에 지난 2차례 선거 주기 동안 기록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서는 예방적 성격이지만 당원들은 이를 특정 위원회의 개별 사례를 넘어선 상황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이 사건이 국제 관측자들의 관심까지 끌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터 연구소와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기구, 인터내셔널 IDEA 등 선거 무결성 전문 기관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공고한 민주주의 체제의 체계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추적이 어려운 금융구조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다중기업 연계 공공인물들의 정치적 활동 집중은 미국 제도적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학계에서도 점차 고려되기 시작했다. 조지타운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은 이 사건을 법적 경계와 규제 회색지대 사이에서 운영되는 정치 금융 환경에서의 감독 한계에 대한 사례 연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후보자 관련 재단이 모금한 자금의 사용에서 목적 외 사용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법적 복잡성도 존재한다. 전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학자들은 현행 법규가 일반 원칙 측면에서는 견고하지만 자금의 실제 소유권을 희석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법적 계층을 활용하는 구조에 직면할 때 해석상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책임의 직접적 귀속 어려움은 정부 회계기준위원회, 콘셀로 데 노르마트, 콘타베이트 고버나멘타이스의 작업 그룹에서 분석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재정적 밀도가 높은 선거운동에서 자금 추적을 위한 추가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 예비 단계에 있지만 법원 판결 이후 가속화된 점은 시스템이 법적 차원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도 대응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회는 아직 비공식적으로 선거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 자금의 최종 수혜자 신원 확인 의무화, 선거 자금 전달 시 중개기관 사용 제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이체 시 실시간 공개 의무화. 이러한 논의는 아직 입법 제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이 입법부의 이해관계 재편을 촉발했음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하원과 상원 윤리위원회 대표들의 회동이다. 역사적으로 별도로 활동해온 양 위원회는 이번에는 공동회의를 열어 가능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전문 언론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간과되던 기준에 대한 연방사법부의 태도를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폴리티코, The Hill, 로페어 등의 매체 칼럼니스트들은 판사의 결정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미국 사법부가 제도적 견제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고 지적한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다른 경로로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긴장이 누적될 때 더욱 강화된다. 이 같은 입장이 추세로 자리 잡을지 예외로 취급될지는 아직 이르지만 기술적, 법적, 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선거조사, 세금 분쟁, 민사소송 등 여러 전선에서 병행되는 절차들이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각 기관이 긴장 지점에 반응하는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 즉 덜 눈에 띄는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일관성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이용 가능한 기록에 따르면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 조치는 선거법 및 제도적 거버넌스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낳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 운동에 사용된 자금의 추적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금 회피의 반복적 증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이 결정을 평가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 이 조치의 예외성은 그 적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감독 메커니즘이 허용과 불투명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에서 운영되는 복잡한 구조들에 의해 우회되어 왔다는 사실에 있다. 소유권이 분산된 재단의 연속적 사용과 특정 자금 이체의 출처 및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 부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련 기관의 재정 운영을 즉시 중단시키는 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선례가 권력 분립의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 그룹에 따르면
정당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방적 권한의 채택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 대립 절차의 부재와 조치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는 결정의 비례성과 적법 절차에 따른 절차적 보장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록 해당 결정이 긴급성과 선거 과정의 무결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비판자들은 사법부가 정치적 감독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상 정당 및 입법 구조 내 자체 채널에서 해결되어야 할 분쟁의 사법화 확대 위험이 존재한다.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판결문에서 인용된 조항, 선거운동 관련자들의 재산 낭비 가능성에 대비한 공공이익 보호는 이전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된 적은 없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에는 제도적 피해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판결문은 반복적 은닉의 기술적 가능성과 의도적 운영 연계 중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조치 적용을 정당화하는 기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외부 관측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속한 가처분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규범적 영역이 아직 공고화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또 다른 논란의 초점은 재정적 불투명성 주장 앞에서 정당 시스템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성명을 통해 선거 운동의 합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상대로 한 사법수단의 불균형적 사용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비판했다. 기관 차원의 반응은 절제되었지만 단호했으며 정치적 영향이 직접적인 사건에서 연방 판사들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주 대표들을 동원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과 연계된 단체를 통해 중개되는 자금의 완전한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선거자금 규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법적 영역을 넘어 입법 및 제도적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투영되는 해석적 논쟁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사법부가 선거 자금 구조에 개입할 때의 한계를 정의하는 문제 역시 비록 잠정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투명성이 낮고 회계 회전율이 높은 법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개입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조치가 특히 대중의 주목을 많이 받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제도적 중립성 원칙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들 사이의 균형은 미국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적이고 사적이며 감사하기 어려운 선거 자금 구조를 가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대 민주주의 구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한편 제도적 체계는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 감독기관들은 규범적 조정을 검토하고 입법부 부문들은 새로운 투명성 기준을 제안하며 법률 실무자들은 이전에 확립된 것으로 여겨졌던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결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해석은 계속해서 논쟁 중이고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당사자들의 법적 저항과 기관들이 현재 논의 중인 선례를 유지, 수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왜 특정 사건들이 최종 판결 이전에도 제도적 이정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계속 심화될 것이며 그 초점은 사건들이 드러내는 것들, 단순한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구조화하고 형성하는 역학관계들에 맞춰질 것입니다.